천억 원을 들인 배수 펌프장을 제때 가동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도 구례구는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매뉴얼에 있는 시설 점검과 시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색상이 금액별로 달라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강기정 시장이 즉각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극한 폭우가 지나간 뒤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기 개장을 하며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를 준비하던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천억 원을 들인 배수 펌프장을 제때 가동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도 구례군이 거짓 해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례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시설 점검과 시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례군이 지난해 3월부터 배수 펌프장 7곳을 차례로 완공하며 작성한 유지관리 매뉴얼입니다. 호우 피해가 집중되는 장마철 전 시설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1, 2주에 한 번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구례군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장마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졌는데 마지막 점검은 5월 14일이었습니다. 장마 기간 내 추가 점검도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시운전하며 배수 펌프장을 점검했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에서 그 펌프를 돌리게 되면 펌프에 무리가 가서 조금이라도 물을 받아놓은 다음에 아마 1초, 2초라도 돌리고 꺼야 되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구례군은 인력 부족을 탓하며 제때 점검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기 전인 지난달 이미 계약직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이 늘었는데도 변명하기 급급했던 셈입니다. 김순호 군수는 폭우가 시작된 지난 17일 군민들에게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연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액을 들인 배수 펌프장을 방치하면서 운영이나 사전 대비 모두 부실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소비쿠폰 카드 색상이 금액별로 차이가 있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 편의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광주시도 즉각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부터 광주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물카드입니다. 충전돼 있는 금액별로 3가지 색상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이 소득을 기준으로 차이를 둔다는 점입니다. 카드의 색상만 보더라도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인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도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며 빠른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카드만으로 금액을 알 수 없도록 모두 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제작 지급할 예정이며 수정된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카드에 같은 디자인의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나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카드가 6만여 장에 달하는 데다 통일된 디자인의 카드가 나오기까지 3, 4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해져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극한 폭우가 지나간 뒤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기 개장을 하며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래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피서객들은 보이지 않고 각종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나뭇가지에서부터 페트병, 농약통, 비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수욕장 조기 개장으로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부유물들이 해변 쪽에 이렇게 붙어서 주변 상가 및 관광객이 들어오면 이거 눈살이 찌푸리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실제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말도 반납한 채 쓰레기 수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작업자 5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이후 벌써 닷새째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수거 작업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닷새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20톤에 달합니다. 해수욕보다는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이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뾰족한 게 초목류가 날카롭기 때문에 최대한 수거하려고 했는데 유입된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총 동원해서 지금 수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작업자들 이외에 만성리 주민 50여 명을 더 동원해 이번 주말까지 해수욕장으로 밀려든 쓰레기와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울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056억 원 증가한 13조 6,951억 원 규모로 예비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5,121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8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2025 목포해상 WCO가 정상 개최됩니다. 목포시는 행사 취소 시 성수기 예약 취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과 서남권의 호우로 인한 직접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목포해상 WCO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25 목포해상 WCO는 오는 26일 오후 8시 평화광장 앞 해상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두고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이달 안에 의료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계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 복지부가 담당하겠고요. 대학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랑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 여건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약속해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너 개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는 전남 의대 신설에 관한 문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의정 간 이계를 좁혀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 국립의대 설립을 목표로 세운 전남도의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의료수급 추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무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면접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등 남해안 남중권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는 산업 다변성과 자연자원, 국제행사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상징성 면에서도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5일부터 보상 심사가 승인되거나 합의가 진행된 피해 접수 1,600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7천여 건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금호타이어는 대인 피해 5천여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와 전북본부 임직원 등 200명은 오늘 담양군 딸기 농가를 찾아 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를 복구하고 360만 원 상당의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이광일 본부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 농가들에 대한 금융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광천동 유스케어 문화관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복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는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 제주 꿈자람 야구 원정대가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프로야구 관람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원정대는 초록우산에서 후원하는 제주 청소년 100여 명으로 목포 시월드 고속회리의 지원을 받아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맞대결을 연이틀 관람했습니다. 야구 원정대는 제주에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이동해 프로야구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는 국내 유일의 여행 상품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국가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태인동 광양산단 내 포스코 단지 일원에 국비 115억 원, 시비 83억 원 등 모두 198억 원을 들여 올해로 40년이 된 폐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달 중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달청 원가 심사과 계약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갑니다.